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신경 쓸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내 지도부인데요. 오늘 이런 장면이 또 연출됐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장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아침 장면인데 와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바로 저 자리에 오늘 아침 계셨던 김용태 최고위원을 저희가 딱 모셨어요. 저 장면 직접 보셨잖아요. 예, 직접 봤습니다. 어허. 먼저 국민과 당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으로 많은 국민과 많은 당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데 저 집권 여당으로서 지도부가 저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런데 뭐 두 분 다 저는 뭐 익살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께서도 뭐 카메라가 다 많고 저 자리가 저렇게 악수를 뿌리치는 장면이 언론 보도가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했고요. 네. 배현진 최고도 정말 대표가 싫었으면 어깨를 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쳤겠죠. 그러니까 뭐 뒤통수를 쳤겠죠. 정말 싫었다면.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익살스러운 행동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언론들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익살스럽게만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구나. 특히 이준석 대표, 배현진 최고가 손을 내밀었는데도 아예 뿌리친 정도는 아니면 거부했어요. 뭔가 저거는 그냥 왜 받아줄 수 없었을까? 뭔가 좀 이준석 대표가 속이 좁은 거에 어떻게 봐야 되는 거? 뭐 직접 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지난주부터 계속 배현진 최고와 당 대표 간의 어떤 갈등 연출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많은 당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 이게 윤리위의 어떤 징계를 앞두고 당 대표와 계속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여론전에서 아마 당 대표가 당 대표로서 어떤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에 대한 많은 당원분들의 의구심이 있고요. 저는 당 대표께서도 저런 행동들을 다 일부러 반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 대표로서의 위치가 있고요. 여당의 대표니까요. 네. 좀 무거운 모습을 또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혹시 악수 거부한 건 계획된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저는 대표가 뭐 카메라도 있었고 또 지나가면서 악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진짜예요? 때문에 예, 진짜로? 뭐 네. 일부러 행동을 그럼 하신 것 사전에 악수를 안 하겠다고 이미 마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네. 배현 최고와 두 분의 관계가 뭐 갈등은 있지만 그렇다고 네. 뭐 서로가 막 싫어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우리 당의 또 젊은 정치인들이고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좀 잘 화해하셔가지고 국민들께 다음에는 뭐 부둥켜 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공개로 또 회의가 돌아갔을 때 뭐 티격태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발표가 있었다는데 한번 그 건설적인 발표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당의 혁신을 총괄할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혁신위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대선과 지방승리 선거의 승리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실 배현진 최고위원과 앙금, 감정 다툼 또는 이게 충돌 시작된 게 지방선거 이기고 나서 혁신위를 꺼내 들었는데 바로 배현진 최고위원이 혁신위가 아주 사조직이다, 자잘한 사조직이다라고 저격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는데 아니 그럼 김용태 최고위원님 오늘 저에 대해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별 얘기 안 했어요? 뭐 혁신위에 대해서는 말씀은 없었고요. 뭐 이미 비공개 회의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적절하진 않는데 이미 언론 보도를 다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당협위원장을 저희가 지금 48개 지역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면 각 지역을 이제 조직을 관리하고 하는 분들인데요. 네. 당연히 이분들이 비어 있으면 모집하고 이분들을 공고를 해서 이제 면접을 봐서 모집하는 것이 정당의 일반적인 정치 활동인데요. 배현체육께서 이것을 두고 이제 공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약간 두 분 간의 말씀이 있었고 네. 배현체육께서 이거는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서 당협위원장 공모는 정상적인 정당의 정치 활동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비공개 회의 때 나온 내용이잖아요. 했는데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준석 이 부분이 대표한테 나왔습니다. 나중에 저기 꾸지람 들으시고 막 그런 건 아니죠? 뭐 비공개 내용이지만 이미 제가 말씀하기 전에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또 걱정되는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 회의 후에 응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하고도 충돌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이제 모습 보고서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게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글쎄요, 저는 뭐 사실 제가 정치인들과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이랬을 때 사실 상대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지금 시점에 이러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그래도 제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네. 최근에 보면 뭐 혁신위가 예를 들어 뭐 사조직이다 이런 것 지금 와서 혁신위 구성을 보시면 사조직과 전혀 거리가 멀고 특히 그 장을 맡으신 이제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공명정대함으로 이제 유명한 분인데 그분에게 사조직 그러니까 결국엔 이준석의 말을 따르는 사조직이다 이런 건데 그런 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 걸 막 이제 던지거든요. 그거 보면 다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사실 궁금한 대목은 있어요. 선거에 이긴 정당이 먼저 혁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언론들 반응이 오! 대박! 역시 이준석 대표 지략가다 뭐 그런 반응도 있었는데 궁금해요. 전현평론가님. 혁신위 대체 뭘 하겠다는 걸까요? 예, 혁신위는 앞으로 2년 뒤 총선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조직과 공천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앞으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는 제도화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현진 최고위원의 얘기를 보면 사조직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런 취지를 어떻게 보면 좋은데 사실 이 공천이라는 것은 2년 뒤에 있어서도 있지만 벌써부터 물밑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천은 지금 이준석 당대표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음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 공천 룰을 만들거나 혹은 이른바 이준석 라인이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재형 혁신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대선 지선 승리 안주하지 않고 총선에서 승리해서 현 정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싸우면 정든다고. 이 이준석 대표랑 배현진 최고 또 며칠 뒤에 언제 그러냐는데 또 이렇게 케미가 잘 어울리는 또 모습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